몇 세기에 걸쳐 여성은 가정 내에서만 삶을 꾸려가는 존재라고 여겨졌습니다. 그 때문에 학문이나 사회활동이라는 것은 모두 남성만의 특권이었죠. 하지만 역사에는 훌륭한 발명을 통해 여성에 대한 편견과 남성만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고정관념을 뒤집어온 여성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을 통해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조금 없앨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원반톱. 18세기 말 쉐이커라는 유명한 개신교 일파가 탄생했습니다. 이 종파는 지역의 협력과 성평등, 성실하게 일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타비사 비비트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쉐이커 신도 집단에서 생활하며 배틀을 짜는 일을 해왔는데 1810년 동료들의 일의 부담을 경감해줄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바비트는 남성이 손잡이가 2개인 특수한 톱을 사용해 통나무를 자를 때 전후로 당기는 것을 보았는데 톱을 당기고 있는 남성이 지는 부담은 2명 모두 같은데 나무를 깎을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당겼을 때뿐 뒤로 당겼을 때는 전혀 깎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를 본 바비트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반톱이라는 것을 발명했고 이는 후에 제제업에서도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단의 규율로 인해 특허를 받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컴파일러와 프로그래밍 언어 코볼.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찰스 베비지나 앨런 튜링, 빌 게이츠 등 저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우선적으로 떠오르기 십상이죠. 하지만 해군 장교였던 그레이스 머리 호퍼라는 여성도 컴퓨터 산업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호퍼 장교는 1943년에 입대했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미국 최초의 전기 기계식 계산기인 IBM 하버드 마크 I 개발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호퍼 장교는 이 프로젝트의 3번째 책임자로 그녀가 작성한 운영 지침서가 이후 세대들까지 사용될 정도로 실력이 출중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호퍼 장교는 영어로 된 명령을 기계어로 변환하는 컴파일러를 발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발명 덕분에 현재는 기계어를 작성하기 굉장히 쉬워졌고 프로그래머가 실수를 하는 일도 적어졌습니다. 또한 호퍼 장교는 초기 프로그래밍 언어의 하나인 공통 사무 처리용 언어 코볼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적을 칭송받아 그녀는 많은 훈장을 받았고 이를 기리는 뜻으로 그녀의 이름을 딴 군함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채광탄. 마서 코스턴이 남편을 잃고 미망인이 된 것은 1847년으로 그때 그녀의 나이는 21세였습니다. 길러야 할 아이들이 4명이나 있었기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죽은 남편의 노트를 읽던 와중 야간에도 선박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신호 시스템의 구상이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코스터는 자세히 알아보고자 관련된 곳에 부탁해봤지만 곧바로 거절당했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코스터는 그 후 남편이 생각한 구상을 완성품으로 만들기 위해 10년이란 세월을 소비했습니다. 어느 날 밤,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신호를 불꽃처럼 쏘면 된다는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최종적으로 이 아이디어는 잘 완성되어 미국 해군이 그 권리를 사주었고 채광탄은 남북전쟁 때 곳곳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자가 혼자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 돈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군의 자료에 의하면 12만 달러가 지불되었지만 코스턴이 실제로 받은 액수는 겨우 1만 5천 달러로 이는 그녀의 자서전에 의하면 그녀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해군이 전액을 지불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이봉투. 마거린 나이트가 종이봉투를 발명한 것은 아니지만 초기의 종이봉투는 물건을 나르는데 굉장히 불편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봉투라기보다는 봉투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을 뿐이라서 식료품을 넣지도 못했고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종이봉투가 등장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이트 씨에게는 감사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녀는 종이봉투에 큰 바닥이 있으면 무게를 균등하게 분산할 수 있어서 더 많은 물건을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870년에 나이트는 종이봉투의 사각 바닥 부분을 잘라내고 붙일 수 있는 목재 장치를 개발합니다. 하지만 특허를 얻기 위해 철로 같은 제품을 만들던 와중 이 아이디어가 도둑 맞았다는 것이 알려집니다. 이를 훔친 이는 찰스 아난이라는 인물로 몇 달 전에 나이트가 만든 목재 장치를 보았던 것이죠. 나이트는 곧바로 소송을 걸었지만 아난은 여성이 이런 복잡한 장치를 만들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나이트는 자신의 스케치와 설계도, 메모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이 발명했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1871년에 특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를 발명해낸 것은 싱크대에서 접시에 산더미를 씻는데 진절머리가 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초기 식기세척기 특허를 획득한 조세핀 코크레인은 설거지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코크레인의 집에서 일하고 있던 가사도우미가 점심 식사 후 싱크대에서 고가의 중국 자기 세트를 깨뜨린 것이 발명의 동기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코크레인은 상류층의 인물로 풍족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지만 1833년에 남편이 죽은 후에 어마어마한 빚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자신의 유물을 대량으로 팔아버리는 대신에 식기를 손상시키지 않고 세척할 수 있는 장치 개발에 몰두합니다. 코크레인이 발명한 장치는 식기에 강력한 물을 분사하는 것으로 1886년에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물이 필요했고 그러한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가정이 많았던 탓에 잘 판매가 되지 않았고 온수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해도 여성이 당연히 해주는 일에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큰 호텔이나 레스토랑의 지배인들과 만나 수십 명의 종업원에게 돈을 지불하고 시키는 일을 식기세척기가 대신해 줄 것이라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그러던 와중 개인용으로 구입하는 가정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하네요. 와이퍼. 20세기 초 메리 앤더슨은 처음 뉴욕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그녀가 본 것은 오늘날 관광객이 본 뉴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고질적인 교통체증이 없었고 엄청난 수의 차가 빨리 가기 위해 경적을 울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앤더슨은 이때 트램을 타고 눈이 많이 내리는 마을을 돌아다녔는데 운전자가 몇 분마다 앞유리에 문을 치우기 위해 정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른 운전자들도 모두 똑같이 하고 있어서 비나 눈이 내릴 때는 정말 재난이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앤더슨은 손잡이를 축으로 앞유리 밖으로 고정할 수 있는 전용 막대를 개발합니다. 이로 인해 유리를 깨끗하게 해야 할 때 운전자는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것만으로 시야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 앤더슨은 특허를 취득했지만 남자들인 높은 평가를 해주지 않았고 20년 후가 되어서야 헨리 릴랜드라는 캐딜락 창시자가 그녀의 아이디어를 채용해 주었습니다. 지금에야 와이퍼 없는 차는 상상도 못할 정도지만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영상에 영감을 받아 시험삼아 뭔가 발명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